자, 110회 전산세무 2급 마지막 문제 5-2번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부서 재직 중인 김가병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고요.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관련 탭을 모두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은 최소화로 가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이제 부양가족이니까 부양가족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F2번 누르고요. 김가병으로 해줍니다. 자, 부양가족에 자,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종전근무지는 없어요. 문제에서. 아마 12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종전근무지가 안 나온지 깨달아가지고. 자, 보고요. 자, 일단 김가병은 본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부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강희영은 공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소득이 넘기 때문에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되는데 강희영은 불호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수필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돈 들어온 금액은 2천만원이에요. 근데 필요경비가 1910만원이에요. 그럼 빼면 얼마예요? 소득금액 9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00만원 이하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하고 김준희는 여기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김수필은 60세 이상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20세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요. 그리고 자녀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1번 받고 이제 2번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연말정산 관련 추가자료. 모든 자료는 국세청 제공된 자료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 한번 볼까요? 보장성 보험료 한번 봅시다. 보장성 보험료는 이 나이하고 소득을 다 보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못 받아요. 그래서 강희영 빼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강희영 빼고는 공제가 다 되더라. 근데 여기서 또 걸려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보장성 보험이 아닌 거. 그러니까 즉 저축성 보험. 이거는 공제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AT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은 이제 임신하면은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 이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많이 들어놔요. 근데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를 많이 들어놔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애가 뱃속 안에, 엄마 안에 이제 뱃속 안에 있기 때문에 애가 나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장성 보험료, 여기 김가병, 김수필, 김준희 이렇게 세 명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김가병에 클릭을 해서 이제 보험료에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차 보험료 30만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수필 여기에서 15만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김준희 여기에 이제 얼마냐면은 35만원 이렇게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사람 이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요 일단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나이 제한은 없거든요. 근데 소득은 봐요. 근데 대학교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직계존속은
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상 학원비 공제 안 돼요. 그럼 체험학습비는 유치원생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하고 그 다음에 나이 제한 안 보고 전체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김가병 본인 대학원 교육비 500만원 공제되죠. 그 다음에 김정은 아들인데 사립초등학교 수업료 800만원이에요. 그때 잠시만 그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요? 800만원이래. 말도 안 돼. 그 다음 바이올린 학원비 240만원이에요. 바이올린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야, 연봉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근데 자기 연봉하고 비교해보면 그래, 내줄만도 하겠다. 자, 24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준희 요거는 공제됩니다. 그 김정은은 그거 저기 초등학교 이상이라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자, 김가병의 대학원 교육비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만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초등학교 800만원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김정은의 지금 여기 큰 네모칸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거 안 넣어주면은 나중에 불러오게 할 때 안 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2번으로 체크해줍니다. 초중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김준희입니다. 김준희는 180만원 넣어주면 돼요. 미취학이에요. 그러면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일치 안 받죠.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본인, 부친, 그다음 딸 이렇게 다 공시가 되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뭐냐? 첫 번째는 간병인 공제가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외국 의료비 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몸보신용 건강증진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용 성형 안 되죠. 그 다음에 한도 내금액도 있고요. 시력 보정용 안경은 한도가 50만원까지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65만원에 지출했으니 5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실손은 없으니까 실손 없이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F2번 누르고 김가병으로 해줍니다. 국세청장이고요. 금액은 65만원, 아니죠. 50만원까지 한도니까 50만원 넣어줍니다. 안경은 50만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200만원까지 한도예요. 그 다음에 김수필.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김준희. 2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그냥 넣을게요. 그냥 자, 신용카드 여기에 김가병 거니까 김가병 거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냥. 자, 신용카드에 이제 클릭하고요. 총 2150만원인데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소이용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150만원 넣을게요. 끝.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이제 특히 요거는 이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연금저축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 등 1에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냐 이건데 개인연금저축이죠. 그래서 연금저축 다시
연금저축입니다. 2번으로 하고요. 코드는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 자, 하이픈 넣어줍니다. 자, 납입금액은 얼마냐? 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72만원만큼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자, 연말정산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에 보면은 자, 요렇게 우리가 입력해 놓은 거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기를 해줘야 돼요. F8번 보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자 클릭합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자, 다 불러왔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뭐 부당성 보험료 넣었고, 교육비 넣었고, 그 다음에 의료비 넣었고, 그 다음 신용카드 넣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금저축 이렇게 넣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내주면 되고, 총 이제 환급 금액은 마이너스 568564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작업 완료 눌러도 되고 그냥 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109의 차랑 비슷해요.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중짜 난이도이고요. 중하 난이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중난이도 정도 되고요. 분계 문제도 109의 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요. 자, 최종 합격률이 얼마냐? 자, 한번 볼까요? 최종 합격률은 46.44%입니다. 이제 109회차가 47%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가 체감상 많이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46명이 합격했다라고 보는 것도 무방하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를 하고 대비했다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0회는 이렇게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이번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은 만큼 111에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면 항상 반대로 올라가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어렵냐 쉽냐라기보다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긴장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긴장 많이 하시면은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퇴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빡세게 쓰지 마세요. 아시는 부분은 줄줄 이렇게 가면 되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패스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은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 있게 했냐 한번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확인했는데 진짜 실수가 있냐 없냐 그 3점짜리 하나 때문에 합격이 좌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할 때는 역순으로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실기 5번부터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론은 솔직히 내가 맞았나 틀렸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를 먼저 확인하고 마지막 이론 확인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급 강의가 괜찮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자, 저는 다음 12월달 시험 이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자산세무 1급 업로드를 위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급 보시는데 매우 감사합니다.